전주 덕진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전북대 앞에 일정을 마치시고 이리 오고 계신 중인데 저희가 한 발 먼저 왔습니다. 저희는 한 발 먼저 정보를 전해드리는 편파방송 민주정편 TV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여기 덕진 노인회관에 오셔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정책,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제11번째 정책,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이 조금 앉아 계시는 왼쪽에도 앉아 계시고, 네, 안쪽에도 지금 문재인 후보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쫙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한 5분 후에 문재인 후보께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마음을 확 사로잡는 어르신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고 우리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모자가 참 멋지십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국민들 육군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에 패거리 없게 잘 우리 말이 잘 살게끔 밑바닥에서부터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잘 좀 거시줬으면 좋겠어. 붙어다 줬으면 좋겠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76이요. 그래서 그 많은 대권 후보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이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게 불안 안 오고 언제든지 말이야 대통령이 차차 소통하고 말이 서로 밑에 사람을 말이야 존경해 주면서 표 찍어주면 그때 그냥 뿐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네요. 언제든지 그 초심을 가지고 그전 옛날에 자기 고생한 양반이 대통령도 고생하시고 그 학생 시절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다 갖고 그래서 그 초심을 가지고 쭉 하시면 저는 그 마음이 제일 옳다고 보여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어떤 거요?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래 교실 복지관을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좀 청소를 할지 우리가 하기는 해요. 그래도 잘 못한 게 그런 것을 좀 복지관 쪽에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시주고 어르신들 연금 드리고 네. 뭐 나름 뭐 의료보험 혜택 이런 거 드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연금이요? 그대로 해야죠. 그 정책을 좋은 정책은 좋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없는 분은 어떻게 영감님 어찌 살겠어? 농양만들 국가에서 붙어다 줘야 살지. 그러니요. 근데 많은 것이 혜택은 없어도 그래도 그저 한 달에 20-30만 원 그 정도는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가가. 문재인 후보께서는 공약으로 한 기초연금 어르신들한테 30만 원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괜찮아요. 그 우리 국가에 재정만 있다면 빌공약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요. 빌공짜 공약을 하지 말아라 이거요. 제대로 실천 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다. 당연하지. 지금 빌공짜 공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어르신들한테 어떤 공약이 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공약을 하더라도 대통령마다 전부 다 잘해준다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간에 빌공약을 하지 말고 실천에 일 수 있는 공약을 하라는 것이지. 문재인 후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다 좋다고 보지. 나쁘다는 누가 있어 뭐야?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글쎄 뭐 딱 집어서 뭐 좋다는 것보다는 뭐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정신 상태가 좋다고 보여야지. 그럼 뭐 다른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는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문 후보께서. 글쎄 큰 장점이란 거 나는 뭐 누구누구 펴오고 싶지는 않네만은 누가 좋다고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했어? 그래도 호감은 좀 가시나요? 호감이야 가지. 대통령 후보도 전부 출마한 사람들 전부. 어르신은 우리 문 후보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후보님은 끈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나와서 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서로 정이 있잖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잘못한 것을 많이 시정을 할 것 같고, 응? 좋은 것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앞으로 저는 무엇인 거니 우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갈라져서 이렇게 살고 있잖요. 그나마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서로 말이요 대립관계를 한다 이 말이요. 응? 내가 대통령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데 뭔파 말이 좌파 우파 챙기지 말고 거기서 알려줘야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통합하려고 하려면은 문 후보께서 적당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물은 인물이요. 거기 때 끈기에 있은 게 지금 또 나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말이야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물 많이 올라서 여기까지 우리 전라북도 와서 유권자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진실로 공약대로 이 선생님 말씀대로 비공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공약이 필요하다. 아 그렇죠. 제대로 된 공약을 꼭 실천할 거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생각하고 있어. 다 잘한다 해갖고 나중에 와서 말이야 끝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 후보는 좀 믿음이 갑니까? 좀 믿음이 가는데 이제 모든 것을 그 밑에서 잘 서로 접촉을 해줘야죠.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네. 자. 어르신들의 바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빈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이 좀 필요하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리고 문 후보만이 그 제대로 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르신 한번 만나 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 안쪽으로 들어오실까요? 잠시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모자가 멋지십니다. 네? 모자가 멋지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세.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이렇게 복지관에 문 후보를 직접 보러 오셨습니까?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까? 어떤 얘기를 좀 문 후보에게 듣고 싶습니까? 여기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노인 복지를 어떻게 하는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문 후보 오시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 어떤 부분을 좀 바라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초연금도 있고 노인들이 앞으로 그 장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죠. 지금 문 후보께서는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치매 국가 책임제, 그다음에 뭐 틀니나 임플란트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전체로 잘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평소에 문 후보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쪽 현장 좀 치겠습니다. 네. 네, 현장에 지금 문 후보가 오셨는데, 네, 문 후보 현장 잠시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강혜경 회장님도 그리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입장을 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오늘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된 이제 전이죠. 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 간사를 지냈던 김성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박수가 많이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아주 준비된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인사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좀 양해해 드리면서 대신 우리 후보님 입장하시기 전에 간략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우리 문재인 후보님 먼저 소개하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가장 듬직한 후보, 준비되어 있는 후보, 그리고 영혼이 맑은 후보, 사슴같이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백, 우리 문재인 후보를 소개합니다.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 문재인 후보를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데 어르신들은 조금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전주와 전라도 어르신들은 문재인 후보를 다 사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인상 말씀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어르신들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면서 뵈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무도 뿌리가 건강해야 또 새순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르신들 제대로 이렇게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가족이 대가족 제도가 돼서 어르신들 모셨지만 요즘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책을 말씀드릴 텐데요. 뭐 정책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9거든요. 9. 그래서 중요한 어르신 복지 정책 9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 보내시지 않습니까? 전국에 64,40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해마다 그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냉난방비. 박근혜 정부에서 해마다 정부는 예산 편성을 안 해주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그래서 해마다 그래도 꼬박꼬박 어르신들 춥지 않고 덥지 않게 그렇게 냉난방비 다 확보한 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뭐 냉난방뿐만 아니라 요즘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또 특히 또 혼자 이렇게 사시는 그런 독거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공동치사도 하고 또 거기서
공동 세탁도 하고 또 거기서 공중 목욕도 함께하는 그런 시설까지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정 다 어르신들에게 아주 안락한 시설로 이렇게 바꿔드리겠다. 그 약속 먼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당이 가장 중심적인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지금 어르신들 기초연금 그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인데 그 20만 원씩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이런저런 공제가 많이 돼서 20만 원 다 받으신 어르신들은 또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부터 공약을 내걸기를 어르신들에게 아무런 공제 없이 모두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정권 교체해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국가 책임제. 어르신들 정말 치매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가 70만 명쯤 됩니다. 전체 어르신들 가운데 10분의 1, 10분 가운데 한 분은 치매시거든요. 연세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그거 어르신들도 고생이지만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집안에 치매 환자 한 분 생기면 그냥 온 집안이 다 탔나버리는, 형제들 간에도 다 의가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국 곳곳에 치매 지원센터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많이 만들어서 치매를 좀 조기에 검진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렇도록 해드리고요. 또 이제 치매지면 치매 전문병원을 또 전국 각 지역마다 다 지어서 어르신들이 치매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런 개인적인 부담 없이 국가가 치료를 다 책임지는 그런 치료 국가 책임제 또 약속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또 많은 이제 이 고생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이빨도 많이 이제 부실해지시고 또 이제는 또 듣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털리나 임플란트 또 보청기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털리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되긴 되는데 본인 부담이 너무 비쌉니다. 한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털리 임플란트 본인 부담 절반으로 확 줄여서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으로 털리 임플란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도 난청장애라는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보청기가 의료보험 대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은 다 제대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한 건데 그것도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보청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보청기라는 게 길을 가다가도 차 소리도 듣고 그래야 또 차도 피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대화도 자유롭게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치매도 또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도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어르신들 그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그 뭐 이렇게 겪어보면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오고 와도 잠시 보고 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충분히 다 뭐 상담을 하거나 또 건강을 또 돌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권 노인하고 저소득 노인 어르신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이런 그 방문건강,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그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대도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려고 그래도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위해서 농산어촌에는 100원 택시, 100원만 내면 문화농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낸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그 전라남도에서 이낙연 지사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낸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그 전라남도에서 이낙연 지사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 복지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역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뭐 50대, 60대 이렇게 뭐 은퇴해서 그 뒤는 그냥 뭐 유작적 이렇게 하게 보내면 되지,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건강이 유지되는 한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나 경륜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이 등하굣길에 등하교하는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 지킴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 지킴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뭐 역사나 문화나 이런 뭐 해설사 역할도 하실 수 있고, 또 뭐 급식 도우미 역할, 이 초등학교의 아이들 안전을 지켜보면 초등학교 보안관 뭐 이런 역할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뭐 이 마을 공동체를 위한 사회 공익적인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은 모두 발굴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지자체가 어르신들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데 일자리 수도 부족하고 또 거기가 너무 적습니다. 그냥 월 20만 원.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용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도 일자리 숫자를 2배 정도로 크게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가운데 홀로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럼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은
꼭 어르신들뿐만 아닙니다만 이런 복고 세대, 1인 세대들은 1인 세대에 맞는 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뭐 넓은 그런 뭐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맞춤형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해마다 10,000개, 그래서 임기 중에 50,000개를 우리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맞춤형 주택. 그렇게 우선은 9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90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또 어르신 복지 관심을 기울일 테고요. 저도 올해 우리 나이로 65입니다. 저도 내일부터 이제 만 65세가 돼서 저도 이제 어르신 복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어르신 복지 책임지고 제가 다음 우리 제3기 민주정부에서 해결해 드리겠다. 그런 약속 드리는 것으로 공약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어떠세요? 든든하시죠? 저는 사실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저보다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후보님 모시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하신 이 얘기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르신들 궁금하시죠? 그리고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큰절 한번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저 카메라 좀 자주 담아주시죠. 좀 천천히 하시죠. 카메라 잘 잡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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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 한두 분 정도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바라는 이런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좀 미리 좀 복지관을 통해서 좀 신청을 받은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다른 분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이거 갖다 드릴까요? 전주시 덕진구 시민 장병선입니다. 어르신 공약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 노인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도 인간이므로 일자리를 원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줄까요? 네네. 그 질문을 같이 받고, 아까 우리 좀 문재인 후보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장병 선생님 더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단지 저희가 대상을 좀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20년 전에도 20만 원, 지금도 20만 원이에요. 역대 정부들이 많이 약속했습니다만 다 거짓말이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늘려서 30만 원, 40만 원 늘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후보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는 임기 5년 동안에 반드시 지키리라고 마음 믿고 있고 아까 또 큰 질로 다짐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대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진노인복지관 운영에 있는 강효경입니다. 앞에 계시는 많은 분들 제가 미처 인사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 딱 2가지만 드리고 하나는 약속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됐다는 것을 아마 우리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잘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 비전이 우리 후보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소외되지 않게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희 전라북도 인재 양성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들을 정말 흡족하게 등정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을 갖고 계시는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후보님하고 약속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덕진노인복지관이 사실 이게 명당짜리입니다. 우리 회원이 1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다녀가시는 후보님들께서 당선 안 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시장 군수들 저희 문턱만 밟으면 당선이 꼭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조선을 창조하신 이 고장입니다. 이 덕진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도 기필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라 꼭 믿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오늘만 왔다 가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이 덕진노인복지관에 꼭 들려주신다는 것을 약속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 이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쪽 정권의 일관된 그 국가 성장 전략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수도권 중심, 그리고 경부축 중심. 그것이 과거 우리 아주 후진국이었던 때는 좀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장의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호남이 그런 성장의 혜택에서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최대의 목표로 제일 과제로 그렇게 선정하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시작이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그 공기업 공공기관들 전부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혁신도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국만 해도 국민연금공단이 내려오고 특히 지금 수백조 원을 불리는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오고 그것이 지금 우리 전국에 큰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그냥 공공기관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련되는
금융기관들까지 관련되는 민간기업들까지 다 그쪽에 내려와서 모이게 해서 우리 기금운용본부 일대를 서울 부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제3의 금융 중심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내려온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인재를 최소한 30%는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선발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호남 소에 홀대 말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기울인다고 할 때 과거에는 그냥 광주 전남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광주 전남 전국의 어떤 특성이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광주 전남 전국의 어떤 특성이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영남 쪽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불경 쪽을 구분을 했는데 호남은 전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그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대해서 뭔가 좀 배려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는 또 소외된다라는 이중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올 때마다 늘 우리 전국 동지로부터 듣는 말씀이 전국은 전국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전국을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는 정말 그 100세 시대 아닙니까? 여기 아마 이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전국 곳곳에 노인대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대학도 지금까지는 그냥 어르신들 그냥 시간 보내는 그런 장소로 그런 하나의 이제 제도로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이제는 노인대학도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받는 직업교육도 하고 또 그런 일자리도 안내주기도 하고 그런 하나의 국가의 평생교육 체제 속에 저는 노인대학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이제 만 64세인데 어떤 정당에서는 저보고 이제는 노쇠했다. 노쇠한 후보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맞는 말입니까? 오히려 나이가 경륜이고 나이가 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준비되고 그죠? 더 든든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런 대통령 우리 어르신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편한 나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짧게 30초를.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낙후 지역인 덕진 지역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후보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 화상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실물을 보니까 저나 우리 후보님하고 비슷하네. 너무나 자애롭고 진짜 인자하고 그런 모습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님은
그냥 뭐 특별한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6학년 3반입니다. 꼭 진짜 우리 후보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호남의 메카 하면은 우리 전주가 돼야 되는데 호남의 메카 하면 항상 광주 쪽이더라고요. 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항상 후보님들 보더라도 막 광주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에 좀 상당히 많이 좀 저도 불만이 있었는데 정말로 호남의 메카인 우리 전주를 정말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어르신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에서 정책 건의서 우리 후보님한테 직접 좀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요.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내용을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우리 후보님께서 오늘 오셔서 명쾌하게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한 가지로 약속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금까지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를 90%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은 우리 문재인 후보를 전국 최다 득표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그 다짐을 받아서 우리 후보님께서 마무리 말씀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 호남 특히 이제 전라도의 메카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내년이 우리 전라도 정도 천년 그죠? 천년 전에 전라도라는 그 지명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 전라도는 바로 전주 그죠? 그리고 나주 이래서 이제 전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주야말로 호남 중에 호남이고 또 전라도의 그런 중심이다. 제가 그렇게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다들 많이 이제 갖고 계신 잘못 알고 계신 게 아까 기초연금 제도라든지 또 어르신들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전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초연금도 장기요양 보험도 전부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거든요. 참여정부는 그 기초연금도 갈수록 인상되게 만들어서 처음 참여정부가 설계했던 대로 그대로 됐으면 지금 벌써 3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30만 원 공약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 때문에 갑자기 한 공약이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 구상대로라 했으면 그 이상 돼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모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6.25 참전수당 또는 월남전 참전수당 보역제 그런 이렇게 보상 또는 또 어떤 분들은 특수임무 이공자 그런 이제 또 보상 이런 이제 보험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보험 혜택도 전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합니다. 그게 저쪽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도 보훈도 전부 우리 민주당 정부가 훨씬 더 잘한다. 그거 자랑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쉽지만 이걸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 들은 그 말씀들을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문재인 후보님 응원해 주십시오. 자, 빨리 일로 와.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네,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나가셨고요. 굉장히 많은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 복지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 계신 어르신 찾아뵙고 문재인 후보의 어르신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문 후보께 여러 가지 질문하셨잖아요. 예. 네, 만족한 답변을 좀 얻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많은 어르신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여튼 노인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좀 미비하다 생각되는 것은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재원은 나름 구체적으로 많은 재원 확충하고 경제 전문가도 있으니까 확충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공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중에서 어떤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어르신 공약 중에서? 어르신 공약 중에서 그 치매 환자들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그 소유되지 않는 그런 말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예전에도 뵌 적 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뵀나요? 아니, 봤죠. 풍남문에서 그 숯불지 때 오신 걸 봤습니다. 오늘 만나 뵈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대권 후보로 자질과 신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죠. 얼마 전에 그 토론회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항상 평소 웃는 모습이 그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 좋고 내용이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의 어르신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들이 좀 어떻습니까? 예전과 지금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변화가 덜한데, 한번 나이 먹으신 분들은 한번 마음 먹은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 좀 더 알려지면은 좀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문재인 후보께 바라는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질관이죠. 이게 누구든지 대통령 되기 전에 또 어느 당선되기 전에는 거창한 얘기를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는 이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문재인 후보를 계속 지지할 생각이십니까? 아, 그래야죠. 아이고 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든든한 나라를 세운다니까 열심히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어르신 한 분을 뵙고 마지막으로 그 어르신 공약, 문재인 후보의 어르신 공약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뭐 안정감 있고 나름대로 뭐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 용기가 가상해서 다시 한번 밀어줘야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어르신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공약이 공공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지금 월 한 20만 원 정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급여를 받는데 40만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박수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사실 월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비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알고 어르신들께 제대로 약속을 하고 공약을 발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이나 상태를 잘 모르는 후보라면은 발표할 수 없었을 공약인데 정말 치밀하고 디테일하고 정말 확실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주에서 전북대 앞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그 일자리 공약, 그다음에 젊은 층과의 약속 공약을 들었고 지금 전주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덕진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어르신 공약에 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차후에 문재인 후보는 전주를 거쳐서 광주 충장로에 가서 광주 시민을 만나 호남의 민심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민주정편에서도 제1구의 팩트 폭격기에서 잠시 광주 현장을 연결해서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뭐 다른 데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어차피 뭐 팩트 폭격기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 중간 사이에 그 광주의 생생한 현장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그 유세가 끝나신 이후에 프리허그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중계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봐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채널을 저희 민주정편에 맞춰주시고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군 제대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군 복무를 마쳤고요. 저는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억울하게 군에 잡혀가서 그렇지만은 군 생활을 제대로 한 특전사로 제대로 3년을 근무한 제대로 된 군 만기 전역자 대통령을 꼭 보고 싶습니다. 사관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쿠데타를 해서 그리고 제대로 정말 군대도 안 갔던 면제 대통령이 아니라 제대로 군 만기 전역을 한 대통령을 꼭 모시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 중에 한 후보는 아주 편하게 장교로 군 복무 생활을 하다가 예비군 훈련도 제대로 안 간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 후보는 절대 저는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군 복무를 마치고 안전한 나라에서 국민들을 돌보고 정말 북한과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군 만기 제대자인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후보를 저는 꼭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저는 전주 덕진 노인복지회관에서 마지막 리포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민주종편TV 박성태 PD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하는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는 민주당 선거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대구 228 민주 전생연분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
일본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일본 문재인 엄지척 천생연분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기호 1번 문재인. 꿈과 희망이 있어서 좋아요. 평생도록 나라를 생각하는 문재인. 우리도 문재인 사랑해. 1번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1번 문재인 엄지척 천생연분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1번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1번 문재인 엄지척 천생연분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사랑해요 내 사랑 문재인. 문재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길을 났습니다. 22일간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 길의 끝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갈립니다. 아마도 이 길은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오로지 이번 장정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더 단련하고 더 강해지면서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더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는 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년 전 오늘 4월 17일 대법원은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12.12를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단죄했습니다. 5.18이 명예를 찾았습니다. 헌법의 역사가 바로 선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번 대선 또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역사에 남을 대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적 지지를 받은 첫 대통령,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우뚝 세운 대통령, 15년 20년 민주정부 개혁의 틀을 세운 첫 대통령,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시대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문을 연 첫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만든 역사적 대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절박한 소망입니다. 그 길을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국민 덕분이요. 앞으로 가야 할 이유도 국민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22일 후 승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3월 조사에서는 비적격 전화번호 죄송합니다. 기자님. 네.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3월 조사에서는 비적격 전화번호 수가 유선 71,599개, 무선 62,775개였는데 네. 4월 조사에서는 유선 2,460개, 무선 2,600. 왜 웃어? 왜? 뭐라고? 네? 죄송합니다. 예. 5,650개라며 팩스나 사업체 번호 등 여론조사에 사용될 수 없는 비적격 번호 비율이 3월엔 50%를 넘었는데 4월엔 10%를 진정하라고 머리 좀 긁어대래. 잠깐 머리 좀 긁어대래. 머리 좀 진정하시래. 예, 그래요. 네. 예.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또 블로그에 순수한 RDD 임의 번호 걸기 조사가 아니란 얘기라며 회사 자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뭔가 왜곡 작업이 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36대 KBS하고 연합뉴스가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코리아 리서치 쪽에 해명이 있었죠? 네, 코리아 리서치 측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게 3번 전화를 다시 걸어 응답을 받는 콜백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 개수가 줄어들었다. 큰일 났다 이거. 네, 잠깐 좀 진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님. 괜찮습니다. 네. 코리아 리서치 측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게 3번 전화를 다시 걸어 응답을 받는 콜백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 개수가 자, 네,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